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오늘의 핵심 차트 국제유가 꼽아보겠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또다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14개월 내에 최저를 기록한 50달러 선 붕괴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의 우려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오펙의 감산 합의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하루 12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 오일 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감산 효과가 무색하게 됐다고 하고요. 또 간밤에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미국 오클라호마주 쿠싱에서 원유 재고가 63만 배럴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현지 시간 17일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 국영 석유 기업 페멕스의 원유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페멕스의 현재 하루 원유 생산이 165만 배럴인데 이것을 240만 배럴로 늘리겠다. 2025년까지 6년 사이에 현재 원유 생산량 대비해서 45%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단에서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죠. 중국 쪽의 경제 지표 부진 때문인데요. 바로 원유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가 중국인데 11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모든 것이 부진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유가, 과연 미국과 또 멕시코의 원유 공급 확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공급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저유가가 금리 인상의 근거인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춰주고 여기에 신흥국의 주식시장 반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유가, 유가의 급락은 바로 신흥국의 성장, 즉 성장 모멘텀의 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 트럼프가 매크로 빅3, 유가, 달러, 금리 이것을 낮게 가져가면서 미중 휴전 협정을 공고하게 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시각인데요. 먼저 오늘 나온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아주 고약한 조합의 변화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올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주가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 갈등을 꼽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고약한 조합, 고유가와 강달러가 그 배경에 있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역 갈등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그 본질이 비용의 상승에 있는데요. 관세가 더해지면서 무역 갈등을 하게 되면서 관세가 더해지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또 돈에 이용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비용이 올라간다는 부분 지난 3분기 실적 시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왔었던 내용입니다. 실적에서 비용이 상승하면서 앞으로 실적이 감익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제공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금리 인상과 관세 인상이었는데요. 이보다 더 큰 비용 상승의 요소가 바로 유가와 달러의 강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 국가들은 원유를 수입하는 원유 순수입 국가 입장인데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 국가들은 이렇게 저유가일 때 보다 성장의 모멘텀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이 증권사는 2015년 당시 유가의 급락 시기를 보면서 차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올해 보였었고 여기에 연준이 강달러와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유지하게 되면서 올해 신흥국의 투자 매력은 굉장히 낮아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의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주요 신흥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축소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더불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진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내년 1분기 중에 신흥국, 즉 중국의 PMI 지표가 시장의 변곡점, 저점을 형성하면서 시장의 변곡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주 나온 분석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3저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중국이 너무 미국의 저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겉으로만 중국이 좀 합의하는 과정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뒤통수를 치는 것이 아닐까? 과연 이 합의가 협정 타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쪽에서는 중국이 너무 미국 쪽에 많은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은 미국이 중국이 원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걸 이미 제공을 했고 앞으로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 우리나라 1980년대를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과 비슷한 입장의 국가였죠. 그때 당시 주가와 또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났었던 배경 역시도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자 또 산업화를 위해서 외화가 필요하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빅3, 매크로 빅3의 3저가 나타날 가능성들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미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파월 의장의 발언, 저스트 빌로우라는 발언 이후에 미국 10년물 금리는 또 최근 이렇게 낮아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미국 달러화만이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아직 정확한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이번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늦추겠다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기억하십니까? 신흥국 위기설이 나왔었던 그 당시는 이 세 가지 매크로 지표가 3고를 가리켰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금리가 인상되고 있었고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흥국의 위기설이 나왔고요. 실제로 취약 국가들, 신흥국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자금이 크게 이탈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자, 3저가 완성되는지 여부를 시장에서 주목해서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같은 3저는 중국의 큰 이익을 안겨주는 셈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만 해도 중국이 하루에 현재 800만 배럴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배럴당 유가가 20달러 낮춰지게 된다면 중국은 연간 외화 지출을 약 60억 달러 줄일 수 있다라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매크로 빅3의 추이를 앞으로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 가지 선물이 신흥국 주식시장에 잘 도착하게 되면서 신흥국 주식시장이 반등 국면을 이어가게 될지 여부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고요. 결국 매크로 빅3를 배경으로 3저를 배경으로 해서 경제 지표가 성장세를 보여야 이러한 부분들 내년도의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과 일본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신흥국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 정책 이벤트 주간 속에서 현재 지수는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께서 등장하셔서 한 말씀 하셨죠.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구간에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 시장의 기대대로 앞으로 개혁 개방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발언을 해나갔는데요. 미국이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